문재인 대통령이 개천에서 용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욕이 나는 나라가 되는 것 같다. 지금 용나는 나라가 아니라 개천에서 욕이 나오는 그런 나라로 향해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천에서 정말로 용이 나오려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첫 번째로 공교육만으로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약간 좌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인성교육이 아주 인성이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기술이 없어. 아는 지식이 없어. 산업에서 내가 당장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훌륭한, 심성은 훌륭한 이 사람을 누가 뽑아서 쓸까요?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에 있어요. 아니면 IT 회사에 있어요.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에 있어요. 근데 이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성실하고 착하다고 해서 뽑아서 쓰겠습니까? 이렇게 임금도 많이 올라온 나라에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야, 공부를 좀 못하고 실력은 좀 없어도 좀 얘가 착하고 성실하면 회사에서도 좀 데려다가 좀 키우자. 이게 가능했습니다. 인건비가 낮을 때는. 그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그때 당시 저임금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급여가 얼마 안 될 때는,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 안 될 때는 아주 짜게 주고 일을 시키면서 조금씩 가르쳐서 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숙련공으로 일을 시켜서 회사에서도 그리고 그 직원한테도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최저임금을 이렇게 다락같이 올려놓고 어떤 회사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쓰면서 일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 거예요. 옛날처럼 정말 막 푼돈 줘가면서 야, 네가 예를 들어 요리집이 있다고 하면은 이 요리집에서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거야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설거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리는 안 배우고. 원래 그렇게 했잖아요. 설거지만 막 6개월, 1년 해.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물건을 손질한다거나 깎는다거나, 그렇게 또 몇 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주방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방장이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요즘 회사와 요즘 그 직장들은 지금 당장 뽑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선진국들은 다들 그래요. 후진국은 안 그렇지만.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학교에서 길러내야 된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학교 교육은 결과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사회에 딱 나섰을 때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공교육은 무너지다 못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가두는 약간 감옥처럼 돼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못 받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 가서 그 공부를 따라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서는 교육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왜 교육이 안 될까요? 똑같잖아요. 학원이나 학교나. 학교가 더 잘 가르치면, 학교가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치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갈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도대체 몇 시간을 잡아 앉혀놔 놓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 공부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아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낳기도 힘들죠. 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공교육이 탄탄해져서 굳이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에게 자유를 주면 됩니다. 자유를. 어떤 자유냐? 학생을 뽑을 자유.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 각자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교육을 할지 그거에 대한 것도 각자 학교들이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학교들 중에서 고민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뺑뺑이 돌리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동네에 살아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겠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뭐 30분을 걸리던 1시간을 걸리던 내가 저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에서 뽑는 선발 기준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내가 굳이 강남에 안 살아도, 내가 굳이 옥동에 안 살아도 거긴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정말 훌륭한 우리 학교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자유를 주면 어련히 알아서 조정이 되면서 각각 맞는 수준별 학습과 정말 훌륭한 직업인으로, 사회인으로 학교에서 길러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원은 갈 사람은 가고 굳이 안 가도 학교 공부만 잘해도 좋은 직업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원의 강사들이 더 뛰어나다? 학교보다? 왜 그래야 되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스타 강사 데려오면 안 되나요?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데려와서 애들한테 교육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게끔 해줘야죠. 왜 다들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6시간, 8시간 막 죽어라 공부한 다음에 왜 학교 끝나고 학원을 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씩 다녀야 되냐는 거예요. 한 달에 막 100, 200씩 들어가면서. 이 짓을 없애야 된다. 그렇다고 저는 학원을 없애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학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정말 제대로 돌리게 해서 굳이 학원을 안 가도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방향은 반드시 직업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건전한 성인으로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좋은 능력을 갖고 나가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겠죠. 바로 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 일꾼, 이것을 키우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개천에서 용도 나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결혼율도 올라갈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개인이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막 돈을 모아요. 이때 세금을 많이 떼가면 떼갈수록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적어지죠. 소득세니 뭐니 이런 세금을 적게 뗄수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서민으로 시작한 어떤 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요. 막 근검절약을 해요. 근데 세금으로 막 20%, 30% 막 다 떼가, 국가에서. 막 50%. 고액 연봉자들은 막 50%씩 떼가거든요. 거기 떼가. 어느 세월에 이 사람이 용이 됩니까?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금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용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 용이 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그건 전국민적으로 마찬가지죠. 전국민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용이 될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누군가가 큰 돈을 버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가 좀 돈만 번다고 하면은, 어떤 기업이 좀 크려고만 하면은 그거를 규제해서 못 잡아먹고 이런 짓으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칸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에 있을 때는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혜택들이 사라져요. 많은 혜택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혜택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여러 가지 압박들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기업인데 이걸 막 찢어요. 중소기업들로. 어떤 한 대기업으로 될 수 있는 회사인데 여러 개의 중소기업으로 찢어갖고 대기업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대기업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이
막 돈을 잘 벌었어. 예를 들어 백종원이 엄청나게 뭐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그 사람한테 야, 너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좀 나눠. 이제 좀 그만 좀 벌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한테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 나중에 죽을 때 그 돈 싸들고 갈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 그 재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것이 용나는, 개천에서 용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게 가고 있죠? 공교육 제대로 되고 있나요?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직업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어떤 교육감의 자기의 이념대로, 어떤 교육감의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학교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은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육의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각각 그 학교들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는 게 훨씬 더 잘 돌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학교들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는 전체주의 교육이나 사회주의 교육은 잘 될지 몰라도 정말 좋은 미래에 정말 일꾼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세금 계속 올리고 있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개천에서 욕날 가능성이 적어지죠. 세금으로 많이 떼갈수록.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부자들을 싫어해요. 누군가가 큰 돈을 버는 것을 거의 죄악시 여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은 하나하나 개천에서 욕 나오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개천에서 욕이 나오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개천에서 용이 나는지. 그냥 말은 했죠.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나라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할 건데? 그 얘기가 빠져있죠. 물론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개천에서도 서민들 중에서도 상류층으로 부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같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한 1, 2%예요. 1, 2%.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 1, 2%예요.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왜냐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하는 나라에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용이 난다는 말은 누군가가 특출나게 뛰어나와서 완전히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용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을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튀어 올라와서 되게 잘 살게 되는 거, 이걸 용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이런 나라로 만들 거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나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경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다 같이 진짜 위에 있는 사람들 세금 왕창 뜯어갖고 다 같이 나눠서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로 가지 말고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